네,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뚱뚱한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최근에 비만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만한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더라.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30만 명을 갖고 이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했는데 비만의 역설이라는 것들을 부정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온 거죠. 하나의 질병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들은 많이 좀 부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뚱뚱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단순히 생각하면 비만한 사람들이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병을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을 질병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비만 자체가 사실은 질병입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지방세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나쁜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나쁜 그 염증 물질들 때문에 비만하는 사람들은 항상 만성 염증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 그 자체는 우리가 왜 세균에 감염돼서 염증이 생기고 어디 타박성이 생겨서 염증이 생긴 듯이 비만한 사람 그 자체가 지금 만성 염증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비만이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건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 체중이지만 비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학술적으로 정상 체중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지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장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이소성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장에 장관막이 끼어 있는 지방, 아니면 간에 있는 지방, 심장에 있는 지방, 콩팥에 있는 지방,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지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보기에는 체중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어서 이런 이소성 지방, 내장 지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 나쁜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질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 정상 체중 비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중과 함께 허리 둘레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가요? 허리 둘레가 이제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장 지방이 많을 가능성이 많죠. 이 내장 지방만 갖고 볼 내용은 아닙니다. 비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량과 근육량의 밸런스거든요. 그래서 비만에 대한 얘기 중에 재밌는 격언이 뱃살 지방과 허벅지 근육의 투쟁이란 말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이 좀 있어도 만약에 허벅지 근육이 많이 있는 분들은 건강할 수가 있고요. 지방이 별로 없지만 허벅지 근육이 가는 사람들은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허리 둘레가 두꺼워도요. 이렇게 백가죽이 얇게 잡히는 사람이 있고 두껍게 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처럼 두껍게 잡히는 사람은 피하 지방이 많은 거고요. 이 신문지처럼 얇게 잡히는 이 허리 둘레가 두꺼운 사람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허리 둘레라는 것은 피하 지방하고 내장 지방의 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허리 둘레가 많이 나와서도 두껍게 잡히느냐 얇게 잡히냐에 따라서 내장 지방량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살이 정말 빼고 싶은데 잘 안 빠져요. 어떻게 해야 빠질까요? 저는 이제 살이 찌고 빠지고 하는 것도 호르몬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비만이 호르몬을 다루는 우리 내분비내과에서 연구하고 또 치료하냐 하면 이 비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고요. 또 호르몬의 불균형이 이 내장 지방의 축적이라든지 비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살을 빼기 위해서 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시에 체중을 뺄 수는 있어도 또 다른 호르몬의 밸런스를 갖다가 깨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하루에 3끼 먹는 사람하고 나눠서 똑같은 칼로리를 조금씩 여러 번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살이 찌냐 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식사를 갖다가 자주자주 조금씩 많이 먹는 사람이 전체적인 칼로리는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 살은 더 찌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의 밸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호르몬이 인슐린이고요. 코티졸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먹게 되면은 이런 인슐린 호르몬이 자꾸 많이 분비가 돼서 자꾸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고 이런 인슐린이 많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비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만해지게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또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되거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스트레스성 과식도 있지만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가 되면 많이 분비가 돼서 이 지방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축적시키게 만들거든요. 이런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도 지방의 분포를 갖다가 축적시키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이 찌지 않으려면 우리 몸속의 호르몬의 균형을 밸런스를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호르몬 밸런스를 위한 첫 번째 수칙,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몸속에 중요한 3대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억지로 음식량을 줄이고 운동을 과격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루 3끼 먹고 처음에 1주는 식사에 집중을 해서 내 몸속에 식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슐린 호르몬의 밸런스를 잡고 또 2주 차에는 운동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몸속에 성장 호르몬의 밸런스를 잡고 그 다음에 3번째 주 정도 되면은 자기 몸속에 스트레스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솔루션을 가져서 익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한꺼번에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표를 식사면 식사, 운동이면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면 스트레스 이렇게 목표를 갖다 그때그때 타겟을 바꿔가면서 그 호르몬의 균형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다이어트도 되고 또 한 번 다이어트 된 것이 요요 일어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단시간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 감량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살을 빼려고 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외모상으로 다이어트 하신 분들일수록 굉장히 무리하게 단시간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목표치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만의 목적을 갖고 이것도 하나의 맞춤형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목표를 세우고 절대 지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속 꾸준히 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